안녕하세요. 자, 7, 8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7, 8월은 과목수로는 4과목인데 어떻게 이제 얘기될 거냐면 7, 8월 그 내용 문제풀이반 수업하고 진행 순서는 이제 반대로 진행할 건데, 그래서 이제 현대대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 미적분학, 해석학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고, 여기에서는 뭐 현대대 수학하면 전체 과목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채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채론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EDR하고 기하학당식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로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할 거고, 위상수학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위상수학은 하는 것보다는 위상수학의 그 일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출문제를 재해석,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것을 완전히 이제 분해를 시켜서 전체 영역에 관련된 문제로 바꿔서 수업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해석학은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연계시켜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미적분학은 중적분과 선적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타이틀은 극대들과 기하학당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하학원에 대한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기하학원과 수원은 단위원을 갖는 가완안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시작점이 되는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R을 정역이다라고 시작하는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에 따라서 시작점이 정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위원을 갖는 가완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상황에 따라 이제 그 저자의 생각은 달라지지만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이제 같은데, 자, 기하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기하학원은 0이 아니다. 두 번째, 기하학원이 되려면 단원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가 A, B의 꼴이면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A와 B가 모두 다 단원이 되면 A와 B를 곱한 것도 무엇이 되는 겁니까?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동시에 무엇일 수는 없다? 단원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하학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면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P가 A, 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또는 P가 B를 나눈다는데, 이때 여기에서는 동시에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동시에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또는 우리가 이제 포함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하학원과 기하학원과 소원이라고 하고, 여기 칠판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A가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닐 때 B와 C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A가 B 곱하기 C이고 B와 C가 모두 다 단원이 아닌 이런 원소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A를 무엇이라고 한다? 가야권이다라고 명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 중에는 기하권과 뭐로 나눈다? 가야권으로 나눈다. 그래서 기하권이 아닌 원소를 가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연수적 사고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기하권은 소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야권은 일종의 합성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이데알과 소이데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일반적인 정의는 단위원을 갖는 가완안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채론과 연계시켜주기 위해서 단위원을 갖는 가관안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서는 극대 이데알을 할 때는 그냥 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소이데알을 논의할 때는 가관안에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단위원을 갖는 가관안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그 차이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P와 M을 R의 이데알이라고 할 때 P가 R의 소이데알이다. 소이데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P와 R이 같지 않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단위원을 갖는 가관안에서 단위원을 갖는 이데알은 무엇밖에 없다예요? R,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니까 P와 R이 같지 않다라는 말의 뜻은 단위원이 어디에 안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단위원 플러스 P는 R 오버 P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단위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P와 R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A, B가 P의 원소이면 A가 P의 원소이거나 또는 B가 P의 원소이다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P를 R의 소이데알이다라는 뜻으로 이용이 되고 이것의 의미는 무슨 뜻으로 얘기되냐면 이데알이니까 R 오버 P를 얘기를 해주면 R 오버 P에서 본다면 얘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A, B가 P의 원소이면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의 원소다? P의 원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이제 무엇이 되냐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P가 R의 소이데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R 오버 P가 무엇이다? 정역이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은 전제 조건이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단위원을 갖는 가관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R이 가환환이다라고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말은 R이 가환환이다 그러면 R 오버 P, 이때 P가 소이데알이라는 말의 뜻은 R 오버 P가 무엇을 갖지 않는, 영인자를 갖지 않는 가환환이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인 데서는 무엇은 논의해 줄 수 없다. 여기에서는 가환환이라 했으니까 단위원을 논의해 줄 수 없는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체계 이론은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일반적인 체계 표현은 이 표현이 맞는 거고 우리가 지금 수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는다는 말 때문에 단위원을 갖는다는 말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 차이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서 M이 R의 극대 이데알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제시가 되는 것은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에서 똑같이 여기 1번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 말은 단위원이 어디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M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얘가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말을 바꾸면 단위원 플러스 M은 R 오버 M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다? 단위원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M과 M과 R에 대해서 M과 R 사이에 이데알이 있다면 그러한 이데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고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이것은 즉 M이 무엇이 아니면 M이
n이 아니면 n은 무엇이 되는 거다? r이 됩니다 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것을 재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M과 다낭 이데알 A의 합은 항상 무엇이 된다? R이 됩니다 라는 말의 뜻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의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단위원을 갖는 가완 안에서 이 말의 뜻은 결국은 R 오버 M이 무엇이 되는 거다? R 오버 M이 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잉여관을 통해서 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까? 극대 이데알 M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극대 이데알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는데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R이 다낭 이데알 무엇이라면, R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면 M이 극대 이데알이라는 말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기하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대 이데알 M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 무엇을 알면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기하권을 알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극대 이데알이 더 쉽니, 기하기 쉽니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들이 나왔냐면 얘가 기하권이 아니래도 사실은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들 수 있냐면 Z6이라는 것을 보죠. Z6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첫 번째 따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첫 번째 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영원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원은 뭐가 됩니까? 단원은 6과 서로소인 1과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됩니까? 단위원을 갖는 가반 안에서 0과 무엇을 제외하면, 단원을 제외하면 기하가 아니면 무엇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양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2는 2 곱하기 4를 해주면 몇이 됩니까? Z6에서 2가 되죠? 그런데 2와 4는 둘 다 뭐는 아니에요. 단원이 아니죠. 2와 4는 둘 다 단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단원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것의 곱으로 2가 표현됐으니까 2는 무슨 원소가 된다요? 결론적으로 가야권에 해당이 되겠죠? 또 요 3을 보시면 3 곱하기 3은 몇이 됩니까? 3 곱하기 3은 3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3은 무엇이 아니다요? 0도 아니고 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도 뭐가 됩니까? 가야권에 해당이 되고 2도 4도 2 곱하기 몇이 돼요? 2가 돼서 얘네들을 셋 다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가야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Z6에는 기하권이 없는 거예요. Z6에는 기하권이 없는데 Z6의 이데알을 봤더니 얘네들은 다낭 이데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Z6이 아닌 거죠. 2와 6 사이에는 이데알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3과 Z6 사이에도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데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무슨 이데알인 건 맞습니까? 극대 이데알인 거 맞죠? 극대 이데알인 건 맞는데 2와 3은 둘 다 무엇은 아니에요. 단원은 아닌 거예요. 아니, 이제 기하원은 아니고 무슨 원소가 돼요? 가약원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표현돼야 되는 내용이다야. 다낭 이데알 정역에서만 얘기되는 것이지 일반론적으로 저 말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의 요지 전달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책마다 출발선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출발선상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아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표현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한테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의 저자마다 시발점이 다르면 그것에 대한 중간 설명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언어는 같은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아까 이거 얘기를 할 때 내가 기약원, 가약원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책은 R에서 무엇만 논의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역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근데 Z6은 분명히 뭐는 아닙니까? 정역은 아닌 거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이것을 모델화 삼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꼭 책마다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특별한 말 없으면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객관식일 때 시험에서 이것을 다낭이 될 정역이라는 것을 인지 안 하고 요것만 달달달달 외운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 물론 이제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군 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확대체의 개념에서 기약당식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꼭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고, 아마 그 출제한 분은 마음속에서의 문제를 군, 환, 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을 겁니다. 문제를 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 최근에 시험의 흐름을 보면 이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뭐 몇 년 동안에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대부분 다항식환에서 논의가 돼요. 다항식환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배경적인 문제들을 약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다항식환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다항식환에서 이것을 이론화를 시키려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꼭 기억하시고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R이 유한계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 환이면, 그랬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환이란 단어를 안 쓰고 이데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R은 R에 뭐가 돼요? R은 R에 이데알이죠. 그래서 유한계 원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면 이런 뜻이에요. 즉 이런 꼴이 되면 반드시 R은 무엇이 존재한다? 극대 이데알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됩니까? 자,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I가
무엇의 이데알이다? I가 R의 이데알이다야. R의 이데알인데 무엇은 아닌 거? R은 아닌 이데알이면 반드시 R의 극대 이데알이 존재한다. 뭐 극대 이데알의 정의에서 얘는 그냥 한 번 더 쓴 거고.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이데알은 끌고 올 수 있다야.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극대 이데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제한을 둬서 이 내용을 이제 다루어 보면, 이것을 제한을 둬서 다뤄보면 이런 거죠. R이 무엇이면 단위원을 갖는 가관 아니면, 그러면 R은 무엇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다야? 단위원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다죠? 즉 얘는 몇 개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다야. 한 개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 유한계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니까 이 말은 여기 한 줄만 비워두시고, 이 말은 즉 이런 거죠. I가 무엇이면, R이 아닌 R의 이데알이면 반드시 아까도 이건 그냥 강조하는 얘기고, 반드시 I를 포함하는 R에 무엇이 존재한다. 극대 이데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 정리보다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단위원을 갖는 환이다 그러면, 단위원을 갖는 환이다. 여기서는 이제 가환이라는 단어를 꼭 안 들어가도 단위원을 갖는 환이면 무조건 무엇은 존재한다. 극대 이데알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것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R이 A에 의해서 생성된 다랑 이데알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얘가 어떻게 생긴 집합이에요? 집합적으로 이렇게 생긴 집합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R은 무엇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단위원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단위원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는 무엇과 일치해야 돼요? 단위원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 말은, 말을 바꾸면 A가 뭐라는 뜻이에요? A가 단원이더라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이론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오류를 찾을 때, 특히 모순을 유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되겠죠? M이 R의 극대 이데알이고 R은 단위원을 갖는 무엇이라고 하죠? 가환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극대 이데알 속에 있지 않는 원소가 무엇이라면, 단위원이라면, 그러면 이때 극대 이데알은 꼭 몇 개밖에 없다. 극대 이데알은 하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되겠죠?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럼 우리 아까 여러분 본 것 중에서 Z6이 있었죠? Z6 있던 거 기억납니까? 얘가 주어져서 얘네들은 무슨 이달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극대 이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극대 이달은 유일하다, 유일하지 않다? 두 개 있으니까 유일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면 3은 여기에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무엇은 아니에요. 3은 극대 이달 M의 원소도 아니지만 무엇도 아니다야. 단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전제시킨 게 이런 것이 있다면 극대 이달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만족하는 원소가 M 이외 모든 원소가 단원인 단원이 된다면 그때 극대 이달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요거 둘 지금 말뜻 구분됐죠? 이게 전제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얘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뜻이죠.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n이 R의 무엇이라면 n을 왜냐하면 단위원을 갖는 가완아니니까 반드시 무엇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단위원을 갖는 가완아니니까 무조건 극대 이데알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 이데알은 존재하는데 이 극대 이데알이 유일할 수도 있고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얘가 M일 수도 있고 M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다라고 하자. 그랬더니 우리 결론은 N과 M이 무엇이란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까? 같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시오 그러면 먼저 존재성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밝히는 겁니까? 유일성을 이제 밝혀주는 건데 자 그래서 극대 이데알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M과 N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어디에는 없는 M에는 없는 원소가 N에는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요. 같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존재해야 되겠죠.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거죠. 이거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극대 이데알은 포함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대 이데알이라는 말은 이러한 이데알이 있다면 M과 N이 같거나 N과 R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도 극대, 얘도 극대이면 극대는 반드시 무엇과는 같지 않은 거예요. R과는 같지 않으니까 이 둘이 같아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극대 이데알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다른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N에는 있는데 M에는 없어요. 라는 말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이 말은 가정에 의하면 가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M에 없는 원소는 모두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원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에 의해서 A는 뭐예요? 단원이죠? 오케이? 근데 우리 단원을 갖는 이데알은 무엇밖에 없다? 단원을 원소로 갖는 이데알은 전체 집합밖에 없는데 N이 극대 이데알이라는 사실에 뭐가 돼요?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라고 가정한 것이 이런 결과에 왔습니까? M과 N이 같지 않다라는 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M과 N은 항상 무엇이 된다?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대 이데알에 관련된 저런 이제 스페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크리트 정역. 우리는 유크리트 정역은 근본적으로 R이 무엇이에요? 정역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책마다 여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때 세타를 R에서 얘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정의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R에서 무엇으로 가는 거? 음이 아닌 정수로 가는 함수. 그럼 이제 이 둘의 차이는 정역의 원소 0을 넣느냐, 0을 넣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때 세타 0은 0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 거하고 아래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0의 상은 반드시 뭐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R사 속에 있는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세타 A는 세타 A, B보다 항상 뭐다? 여기 이거 오타입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세타 A는 세타 AB보다 적거나 같습니다로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같아져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통 유크리트 정역의 꽃 중의 꽃은 바로 요거예요. 이거 유크리트 정역의 꽃은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 나눗셈 정리가 성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됩니까? 이때 우리는 이 세타를,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이 세타라는 함수의 이름을 이제 이밸류에이션 함수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예전의 책들은 전부 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쓰는 책보다 이렇게 표현 쓰는 책들이 많아요. 무슨 함수로? 유크리트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책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말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유크리트 정역이란 유크리트 함수를 포함하는 정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유크리트 정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유크리트 정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유크리트 정역의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이제 무엇이 존재냐면, 대표적인 예가 정수가 있죠, 정수. 무엇으로 정의를 해주면, 절대값으로 정의를 해주면 저 조건이 다 만족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Z는, 정수 Z는 유크리트 정역이 됩니다라는 뜻으로도 이용이 되고, 또 다른 예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내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인데, F가 체이고 X가 무엇일 때? 부정원일 때 세타를 fx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저 조건이 만족되는데, 단 형식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무엇으로 정해준다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으로 정해준다야. 왜냐하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이론은 어디에도 없어요. 해석하기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극한적으로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라는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얘만 형식적으로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엇으로 정해주자? 0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 세타는 유크리트 함수가 돼서
fx는 유클리트 정역이 됩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클리트 정역과 다낭 이데알 정역인데 우리가 유클리트 정역이면 R은 무엇이 된다?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얘기되고 그래서 뭐 그다음 유일인수분의 정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유클리트 정역이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고 다낭 이데알 정역이면 유일인수분의 정역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수업하면서 필요하면 다음 내용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이제 지루해지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이거를 수정을 시킨다고 수정을 했는데 메일을 안 보내가지고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오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는 이 프린트물에는 여기 R로만 되어 있죠? 저런 것들에 여기 이거 AX도 아닌데 이게 아까 내가 뭐를 잘못 쳤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만 고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 정상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씩 체킹을 해보죠. 이게 여자로 보입니까? 프린트물에는 여자로 되어 있죠? 자, 잉여한 R 이것에서 A를 무엇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멱등원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저 얘기부터 이제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멱등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A의 제곱이 A가 되는 원소를 멱등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잉여한 ZPS, 왜 얘를 잉여한이라고 여기서 이름을 붙였냐면 정수를 P의 배수로 이렇게 나눠준 것은 무엇과 동형적이 돼요? ZP와 동형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잉여라는 것은 P로 나누었을 때 무엇을 나머지들을 강조하느라고 이제 잉여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 이것이 P가 소수일 때 이때 A가 멱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제곱이 A와 같다란 뜻이죠. 그 말은 A 곱하기 A-1이 무엇이란 뜻입니까? 0이란 뜻인 거고 ZP에서 본다면 A 곱하기 A-1이 0이란 뜻은 얘가 무엇의 배수란 뜻이에요? P의 배수죠. 그런데 여기서 P가 무엇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의 정의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이렇다란 뜻이죠. 그렇죠? 이것은 말을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A가 0이거나 A가 몇일 때밖에 없다요. 1일 때밖에 없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은 내가 이제 P라는 말로도 했지만 이 이론은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어줘도 무엇이란 단어로 바꾸어줘도 정역, 즉 정역에서는 영인자가 없다니까 얘가 0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가 0이거나 A가 무엇일 때밖에 없다. 단위원일 때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죠? 오케이? 자. 이런 뜻이 되는데 임의의 자연수 n과 임의의 소수 무엇에 대해서? P에 대하여 P의 n승이 A 곱하기 A-1이라면 그러면 이 말은 이 둘의 곱으로 P의 n승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말은 이거 나중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요것만 놓고 본다면 그럼 얘네들은 P의 n승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배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만 쓰시면 돼. 얘는 P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연속된 두 수가 P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무엇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의 배수다? P의 배수죠. 오케이? 자, 다시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연속된 두 수의 곱이 P의 n승의 배수라면 뭐 예를 들어서 P의 3승의 배수라면 하나는 P의 제곱의 배수고 하나는 P의 배수면 곱하면 P의 3승의 배수가 되는 건 맞지만 연속된 두 수가 동시에 무엇의 배수일 수는 없다요. P의 배수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소수일 때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만 P의 n승일 때도 사실은 무슨 뜻이 돼요? 이거 체킹 안 하고 사실은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란 뜻이에요? 이렇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말을 바꾸면 ZP의 n승에서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한 것은 아까 이 내용은 정역이라도 얘가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Z 11의 3승 이거 하면 얘는 정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11 0이 아니죠. 11의 제곱도 무엇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0이 아닌데 곱한 건 여기에서 뭐가 돼버립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영인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엇은 아니다. 정역은 아니다. 그래서 정역에서의 멱등호는 0과 1밖에 없지만 멱등호는 0과 1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 정역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오시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려면 이 A가 어디의 원소였어요? 집합 A의 원소였죠? 스몰 A가, 그쵸? 그런데 무엇은 제외하라고 그랬어요? 0은 제외하고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알아야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까? 집합 A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멱등원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멱등원은 그래서 몇 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까? 몇 밖에 없다? 0과 1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0과 1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무엇은 제외하고 였어요? 0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는 문자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1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결국은 X가 뭐라는 뜻이에요? 단원이란 뜻이죠?
문장상으로 본다면 y는 x의 역원을 뜻하는 거고, 곱셈 역원.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뭐 구하라는 문제냐면 A 구하라는 문제예요. 얘기 되겠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은 쉽죠.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단원일 필요 충분 조건은 x와 11의 3승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x와 11의 3승이 무엇이 되는 거다? 서로 소인 거죠? 부정방정식에서 존재하죠? 오케이? 그냥 머리 아프게 하지 마. ZN에서 단원들의 모임은 무엇이에요? ZN 스타죠. N과 무엇인 것들의 모임? 서로 소인 것들의 모임이 단원이죠? 단원이니까 따라서 단원의 개수는 얼만큼 존재해요? 이만큼 존재하는 거죠. 근데 11은 3이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11의 제곱 곱하기 10이죠? 이만큼 존재하는 거죠. 해설처럼 뭐 1210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건 쓰는 건 이제 바보짓이고. 만약에 얘만 구하라면 상관없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m이 10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1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약수의 개수를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한 n은 약수의 개수니까 약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겠습니까? 12개가 나오는 거죠. 뭐 더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다시 이쪽 문제로 와서 보시면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 같고 뭐 짜증스러워. 왜냐하면 라지 A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거를 기초로 라지 X도 생각해야 되고 뭐 거기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 M을 구하고, 이거를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이 문제는 무엇만 저기 하고 있다면 라지 A가 0과 몇으로만 이뤘다는 사실을 알면, 1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알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강조하는 것은 꼭 이 내용들이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 요것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가 A에 의해서 이 문제는 결정나겠거든요. 왜냐하면 A를 모르면 여기에 있는 원소를 모르면 A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A를 찾아낼 수 없으면 당연히 X와 무엇도 못 찾아냅니까? Y도 찾아낼 수가 없겠죠. 됩니까? 이런 문제는 뭐로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최근에 시험의 흐름으로 보면 이건 기입형의 문제예요. 서술형의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여기서 필요한 건 스피드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ZPN에서 몇 등원은 뭐밖에 없다? ZP에서 몇 등원은 0과 몇 밖에 없다? 1밖에 없습니다. N이 아무리 사이즈가 빅 사이즈를 하더라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멈춰요. ZP에서. 왜냐하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와서 ZP에서 많이 멈추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확장을 시키더라도 이런 뜻이 된다.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유제 1번. 단위원을 갖는 가관한 R에서 단위원을 갖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원을 갖는 이 화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요? 반드시 극대 이데알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극대 이데알이 꼭 몇 개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만 존재하면 그랬어요.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m이라고 놓으면 이때 멱등원은 0과 몇 밖에 없다? 1밖에 없단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원칙적인 정의를 본다면 0과 1이 멱등원이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0과 1이. 근데 0의 제곱은 몇입니까? 0이고 1의 제곱도 1이니까 0과 1은 분명히 멱등원인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그 외의 원소는 무엇이 될 수 없다? 멱등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죠. 영과 1 사이에 멱등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선 증명해선 m의 유일성을 무엇해서? 이용해서 무엇임을 무엇하라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의 뜻이 되겠죠. 오케이? Yes, no? 이 문제의 뜻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요거와 같은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문제도 없는 거야. 그냥 뭐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이 문장으로부터 얘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R이 무슨 이데알이며 단항 이데알 U와 같다면 저 U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단원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원을 갖는 극대 이데알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단원을 원소로 갖는 극대 이데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힌트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얘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극대 이데알이라는 말 속에는 유일하다라는 말을 자꾸 쓰라는 얘기는 I가 R의 이데알인데 무엇이 아닌 R이 아닌 이데알이라고 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힌트는 우리는 무슨 힌트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아까 그 극대 이데알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I가 R이 아닌 이데알이면 I를 포함하는 극대 이데알은 반드시 존재한다는데 문제에서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유일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니까 I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다? M에 포함됩니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색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요걸 노란색을 이용해서 저것의 문제를 증명해 주세요라는 뜻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7, 8월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얻어가기를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기술적인 것은 책에 나와 있는 정리 다 그거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증명해 볼까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보죠.
역등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건 뭐 A 마이너스 단위원 해도 되는데 나중에 답 예쁜 답 만들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라고 인 것이 주어지고 이 말은 이 문장 안에서 얘도 무엇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이 뜻이죠. 0이 아닌 두 원소의 곱이 0이란 얘기는 A와 단위원 마이너스 A는 0인자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0인자는 단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0인자는 단원이 아니므로 나중에 꼭 이 단원은 붙여주십시오. 여기서 이 단어를 붙이라는 말의 뜻은 요게 원소를 뜻하는 건지 다낭 이데알인 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수 있겠죠. 뭐 우리 문제 풀 때 괄호를 이렇게 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해를 이제 삼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 이데알 A 단위원 마이너스 A는 무엇이 아니다. R이 아니다. 왜냐하면 A와 단위원 마이너스 A는 무엇이 아니니까 영인자이므로 무엇이 아니니까 단원이 아니니까 이게 성립된 거죠. 이유가. 그렇죠? 그러면 M의 무엇에 의해서 가정에서 극대 이데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죠? 말을 바꾸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전부 다 어디의 원소가 됩니까? 극대 이데알 M의 원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의 합도 어디의 원소가 돼야 돼요? M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단위원을 갖는 이데알에서 M이 단위원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의 뜻은 M과 무엇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R이 같다라는 뜻인데 극대 이데알은 M과 R이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된 거죠? 얘가 모순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A가 무엇이며 멱등원이면 A는 자, 이거 이제 나중에 오해할까봐 그런데 우리가 증명한 건 요거만 증명한 거예요, 위에서. 지금 이게 증명한 거는 내가 이게 필충 조건이라고 이게 써버렸는데 우리가 실제 칠판에 증명한 것은 A가 멱등원이면 0과 몇이다? 단위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고 0과 단위원은 반드시 뭐예요? 멱등원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0과 1이 뭐란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멱등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아주 타이트한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느슨한 수업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너무 타이트한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느슨하게 하면서 느슨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넉넉차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되겠죠? 답안지에 너무 이제 답안지 한 결론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토요일 수업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물론 이제 심화 문제를 많이 뒤에 가면 갈수록 심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서 이제 간단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심화 문제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체크를 해 나가는데 보통 쉬운 문제에서 이건 잘 체크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쉬운 문제에서부터 자꾸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이제 2번 문제로 오죠. 자, 여기에서는 뭐 이거는 그냥 증명 없이 여러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단위원을 갖는 가완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R이 정역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R이 정역이라는 뜻은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단위원을 갖는 그 가관한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A와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무엇이다. 자, 이런 것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말로 하면 이것의 대우도 참이죠. 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A, B도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원래는 내가 강조하는 건 이거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정역임을 이용해야 된다. 얘를 이용하라는 뜻이냐, 얘를 증명하라는 뜻이냐의 문제가 이제 체크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역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라는 뜻인지, 여기에서 정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인지, 정역임을 보이라는 문제의 뜻인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명 방법이 다른데, 우리가 정역임을 이용하라고 하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요거 뜻이에요. 무슨 법칙이 이용된다? 소역 법칙을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정역을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 소역 법칙 이용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이제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역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라? 무엇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이게 이제 대체적,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이것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오케이? 물론 이 문제는 요 노란색을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라는 뜻입니다만, 요 문제는 이거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다룰 때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뒤에 해설도 있고요. 되겠죠? 자, 이 내용으로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완전 제곱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M이 완전 제곱이 아닌 정수일 때 Z 루트 M 얘는 정역이 됩니다. 자, 정역인 이유는 이런 거죠. R이 정역이에요. S는 이렇게 이제 포함된 형태로 보자예요. 그러면 얘가 부분안이니까 뭐 곱셈과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이런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A, B가 0이라고 하자야. 그러면 S에서 0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에서 0이란 뜻과도 동일해. R에서 0이란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에서 있었던 문제를 어디로 내용을 끌고 갈 수 있어요? R로 끌고 갈 수 있다죠. 그러면 R에서 정역이니까 0인자가 없으니까 무엇도 A가 0이거나 뭐가 0이 되는 거예요? B가 0인 거죠? 즉 이 말은 S에 따라서 이 말의 뜻은 S는 무엇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입니까?
S에도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정역의 부분한 S는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무슨 법칙은 똑같이 보존이 돼요? 교환 법칙이 보존이 되니까 얘는 가환인 환인데 영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역이 되려면 무엇만 있으면 돼요? S가 정역이 되려면 단위원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역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말은 얘가 정역이거일 때 단위원을 갖는 부분화는 무엇이 된다? 정역이 된다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단위원이 이것의 단위원하고 이것의 단위원은 일반적으로 틀려요. 일반적으로 틀린데 얘가 무엇이면, R이 무엇이면, R이 정역이면 영인자가 없다라는 말 때문에 이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어느 순간 무엇이 싹 사라져요. 이 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위원이 S라는 말로 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수, 즉 정수는 B가 몇인 것들이 전부 다 정수들의 모임이 됩니까? B가 0인 것들이 정수들의 모임이니까 얘는 정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는 분명한 것은 루트 M에서 M이 마이너스 1이면 허수니까 실수에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복소수에 포함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체죠. 체니까 정역이 되죠. 그리고 얘가 포함되니까 단위원을 가져요, 안 가져요? 얘는 단위원을 가져요, 안 가져요? 단위원을 갖죠? 그러니까 얘가 정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뭐만 증명하면 돼요? 이 조건 중에서. S가 Z 루트 M이 복소수체의 무슨 아님을 보여라? 부분 아님을 보여라, 이런 거죠. 그럼 부분 아님을 보이라는 얘기는 말로만 대신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M에서 C 플러스 D 루트 M을 빼주면 여하튼 정수 플러스 정수 루트 M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루트 M에다가 C 플러스 D 루트 M을 곱해도 껍데기는 무슨 모양이 나옵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얘는 부분환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이 정역이라는 말을 할 땐 실질적으로 정역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해버리냐면 얘가 요 안에 들어가고 얘는 이것이다. 그런데 얘는 이것에 무슨 환이 된다? 부분환이 돼서 얘는 정역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이제 정역이 된 것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얘는 정역이 되는데, 이때 Z 루트 M이 유클리트 정역일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유클리트 정역은 뭐로 얘기를 하냐면, A 플러스 B 루트 M을 얘기를 해주면, 얘를 내가 편의상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면 알파의 노름을 얘기를 해주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파의 노름은 뭐로 됩니까? A 플러스 B 루트 M 곱하기 A 마이너스 B 루트 M이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MB 제곱이 되겠죠. 근데 A제곱과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M에 따라서 이것의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M에 따라서 이것의 값이 무엇일 수도 있는 겁니까?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유클리트 함수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할 때 공역이 자연수이거나 자연수에 무엇을 포함하거나 0을 포함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그랬죠? 특별한 말 없으면 다 0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무엇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드시 무엇이 나오도록
양수가 나오도록 안전장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뭐로 하면 돼요? 뭐로? 절대값으로 해주면 항상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이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함수가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클리드 함수가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때는 안 되고 얘가 몇일 때만 되더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일 때만 되더라. 아까 우리 m은 왜 0과 1은 빠졌었는데 1은 완전 제곱수죠. 완전 제곱수. 그렇죠? 0도 뭐 굳이 따져주면 0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수의 꼴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m이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 룰이 우리가 말하는 나눗셈 정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야 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아두면 좀 편리하다는 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얘가 단원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알파의 노름, 얘가 1이거나 또는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이제 단원이 됩니다. 이거 풀 때 꼭 조심하는 게 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아까 그 이후로 m이 몇에 해당이 돼요? m이 2에 해당이 돼서 이제는 유클리드 정역이구나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유클리드 정역이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다항 이데알 정역이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모든 이데알은 다 무슨 이데알이 된다요? 다항 이데알이 된다가 돼서 여기에서 m이 z 루트 2의 극대 이데알일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 존재한다? 모든 극대 이데알은 무엇에 의해서 생성된다? 기압 원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 2라는 것을 보죠. 2. 이는 루트 2 곱하기 무엇과 같다요? 루트 2와 같고, 루트와 같고 여기에서 본다면 루트 2의 노름은 루트 2의 노름은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대입시킨 거야. A는 0, B는 1인 거죠? A는 0, B는 1이니까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몇이 되는 겁니까?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 아니다? 1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말은 루트 2는 무엇이 아니에요? 단원이 아닌 거죠? 단원이 아니니까 말을 바꾸면 이거죠? 단원이 아니에요? 얘도 무엇이 아니에요? 단원이 아니죠? 단원이 아닌 것의 곱이 뭐가 됐어요? 2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하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야권이죠. 왜냐면 2의 노름은 4니까 2는 가야권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연수 2는 소수이지만 z 루트 2에서 2는
가야권이다야. 오케이?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얘가 무슨 이데알은 아니더라야. 아, 그래서 가야권이다. 따라서 얘는 무슨 이데알은 아니다. 얘는 극대 이데알이 아니네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 알겠지만 한번 써볼까요? 한번 제가 30도 줄 테니까 요거를 조건 대시법으로 써보십시오. 다낭 이데알 2는 어떻게 생긴 집합입니까? 연필로 틀려도 좋으니까 써보세요. 자, 인강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써보세요. 아, 이거 유치하게 왜 시켜? 그러지 말고 써보십시오. 자, 써봤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단위원을 갖는 가반 안에서 A가 R의 원소일 때 다낭 이데알 A는 어떻게 생겼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R, RA는 안 중요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 R의 원소예요. R의 원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계산해주면 2A 플러스 2B 루트 2죠. 오케이? 그럼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도 짝수. 얘도 뭐로 이루어졌대요? 짝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죠.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요. 얘는 물론 다낭 이데알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얘가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다죠? 그러면 얘도 짝수, 얘도 뭐예요? 짝수.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무엇과 같은 모양이에요. 이거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얘로 해주면 얘네들은 다 결국은 2로 나누어주면 무엇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눈 나머지는 배수들은 몫은 전부 다 2에 들어가니까 결국 몇으로 나누는 모델이 돼요? 얘로 나누는 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4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Z 루트 2 오버 2의 표수는 그랬어요. 그럼 이것의 표수는 단위원을 n번 더해서 0이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있으면 그게 표수의 문제죠. 근데 쟤는 2번 더해주면 바로 성분들이 뭐로 바뀌어요? 짝수가 되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의 표수는 몇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가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뜻이에요. 표수가 2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얘하고 더하면 몇이 돼요? 얘하고 더하면 그냥 우리 단수 무식하게 계산하면 2 루트 2, 그쵸? 근데 2 루트 2에서 2는 짝수니까 0이 돼버리는 꼴이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가 0이란 얘기는 얘는 얘의 덧셈 여건일 수도 있는데 표수가 2인데는 표수가 2면 자기 자신의 여건은 자기 A의 여건은 뭐가 되는, 덧셈 여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수가 2인데서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4개가 서로보다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 하려고 내가 했는지 혹시 이해됐어요? 여기는 왜 마이너스 안 하지? 여기는 왜 마이너스가 없지?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없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없네? 그렇게 다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근데 표수가 몇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얘나 뭐가 된다야?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도 몇 개가 존재합니까? 원소의 개수는 그래서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얘기지만 환 Z2 by Z2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원소가 어떤 게 있습니까? 덧셈군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환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건데 결과론적인 거야.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윗수는 몇이 된다? 윗수는 4가 되고 표수는 2가 됩니다. 영원은 얘가 되고 단위원은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몇 영원은 0,0으로 유일하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여기에서 보신다면 네. 미안한데 내가 집에서 생각을 잘못했어. 이거 동영 아니야. 미안. 얘 무엇 아니다? 동영 아니에요. 내가 잠깐 착각을 했지. 지울게요. 동영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준비한 건 다 틀리는 거예요. 동영이 안 돼서.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볼게요. 얘 단위원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루트 2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얘가 이데알이니까 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와 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몇 영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의 제곱을 해줘 보죠.
그러면 이것에 제곱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이건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해주면 얘네들은 3 플러스 2 루트 2 얘가 되는 건데 아까 얘네들을 전부 다 2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가 되는 거죠? 즉 얘는 단원이에요. 단원이고 이것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역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얘는 몇 영원도 되지만 얘는 무엇도 되는 거예요. 0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곱이 무엇이 됐어요? 0이 됐죠. 얘를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A는 0이죠, 지금. 그래서 A는 0인자죠? 즉, 무엇이 존재한다. 0인자가 존재하니까, 아, 얘는 무엇은 아니다? 체는 아니죠. 아까 체가 아닌 이유는 내가 이걸로 대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얘가 무슨 이데알이 아니기 때문에, 극대 이데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체가 아니다라는 것은 저거로 충분하지만. 되겠죠? 그래서 몇 영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0도 몇 영원이죠. 몇 영원은 A의 n승이 0이 되는 자연수 n이 있으면 우리는 A를 몇 영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본다면 루트 2 플러스 2도 무엇에 해당이 돼요? 몇 영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몇 영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단원을 구하시오. 그래서 단원은 우리가 단위원인 얘와 얘가 무엇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단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알파를 루트 2야. 루트인데 얘를 그냥 형식 맞추느라고 내가 0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2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어지면 알파는 분명히 0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알파의 노름은 몇입니까? 알파의 노름은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니까 알파는 무엇이 아니에요? 단원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알파가 베타 곱하기 감마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둘이 같으면 곱셈의 교함칙이 성립하니까 알파의 노름은 베타의 노름과 감마의 노름의 곱과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서 노름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의 노름이 얘였잖아요. A 정수죠? M 정수죠? B 정수니까 노름은 무조건 뭐예요? 정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알파의 노름은 몇이었습니까? 이거였죠? 그러면 정수에서 두 수의 곱의 절대값이 2예요. 즉 절대값 입장에서는 얘는 뭐예요? 절대값 입장에서 얘는 소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절대값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몇이어야 돼요?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므로 얘네들은 이것의 노름이 절대값이 1이거나 그렇죠? 또는 감마의 노름이 몇이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된다죠.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베타가 무엇이거나
단원이거나 감마가 무엇이란 뜻이 돼요? 단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된다? 단원이 된다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알파는 0 아니에요? 알파는 단원 아니에요? 알파는 베타 곱하기 감마라고 표현했더니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단원이에요? 아, 이 말은 알파는 무엇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얘가 기하권이란 뜻이죠. 그런데 Z 루트 2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므로? 다낭이데알 정역이고, 다낭이데알 정역에서 다낭이데알의 기하권에서 만들어진 이데알은 무슨 이데알이 된다 그랬어요? 극대 이데알이 됩니다. 이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것이 극대 이데알임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얘가 극대 이데알임을 보이시오 그러려면 물론 단항이 되니까 이데알인 거 체크 안 하고 이것들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을 물어본 것도 되는데 이 표현이 나을까요? 하고 물으면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한테 알파가 무엇임을 물어보는 문제와 동일하다. 알파가 기하권임을 물어보는 문제와 동일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 해설은 이렇게 안 해놨어. 해설은 이렇게 안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서 보죠. 이 문제를 보시면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럼 말을 바꿔볼까? 지금 우리 설명한 게 이거죠. 오케이? 얘로 분할했을 때 잉여류가 몇 개 있었어요? 잉여류가 4개 있었는데 말을 바꾸면 짝수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죠. 루트 2도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Z 루트 2에서 A 플러스 B 루트 2 루트 2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A를 E로 나누면 나머지와 몫으로 남을 수 있죠. 근데 이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2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항상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몇을 2로 나눈 거? A를 2로 나눈 나머지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안에 있는 원소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는 달랑 몇 개만 있는 거예요? 2개만 있는 체죠. 이런 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Z2죠. 오케이? 그래서 해설은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y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쟤는 온투인 준동형 사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커널 속의 멤버는 뭡니까? 그럼 커널 속의 멤버는 몇이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커널에 들어가는 거죠. B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무엇일 때만 커널에 들어가요. A가 짝수이고 B는 뭐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때 커널 파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문제는 다시 표현해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저 2a 플러스 b 루트 2는 다시 써주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a, b는 다 정수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모양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커널이 얘가 커널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된다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체니까 얘도 무엇이어야 된다? 체이다. 얘가 체니까 얘가 무슨 이달이다? 극대 이달이다. 이게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해설이에요. 프린트물에 있는 해설인데,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때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가 Z2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냈니?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설명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지금 얘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면 Z 루트 2로 가는 제1동형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흐름을 쫙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시하는 책들은 방금 말한 조금 전에 약간 Z2와 동형적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건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루트 2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라는 문제와 동일하다. 기하권이라는 거. 왜냐하면 노름은 정수니까 얘가 소수면, 절대값의 입장에서 얘가 소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만 보시지 말고 이제 다 이렇게 참 여러분 답안지에 없지 지금 2번과 3번은 내가 답안지 제시를 안 했지 지금. 없어요. 다행히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